안녕하세요, 여러분. 삼각함수와 그 응용을 같이 하게 된 이준경입니다. 우선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얼굴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해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판단이 될 텐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과 잘 발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락을 취하시려면 저한테 학교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뭐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건의 사항도 괜찮고요. 그리고 꼭 얼굴을 보고서는 할 말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저에게 메일을 통해서 약속을 정해서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구실은 제가 따로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지가 지금 조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원래 학사 일정과는 사실 조금 변경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공지 확인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학교 포털로 들어가서 사이버 강의실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중인 과목명 리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삼각함수와 그 응용 부분으로 들어가서 학습 정보로 가면 공지사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제가 올린 공지들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과제를 언제 제출해야 된다, 또는 뭐 이번 주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링크를 보고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수업은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1시간에 50분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분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뭐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온라인 강좌는 50분을 다 수업을 하지 않고 50분보다 조금 적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그 남은 시간은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 제출로 대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와 과제 제출을 포함해서 50분이 될 수 있는 수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과제 제출이라고 해서 되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몇 문제를 제가 출제해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이제 제출을 받을 텐데, 그걸로 이제 출석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석 대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확인용으로 받을 거라서 상당히 막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강좌를 들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과제를 100%를 제출을 못할지라도 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과제 제출은 출석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를 70% 이상의 수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해진 기간이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제 2주간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떠한 공지가 나가면 여러분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또 다른 방안으로 수업을 이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기존의 학사는 한 학기에 16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중간고사도 1주간 할당이 되어 있고, 기말고사도 1주간 할당이 되어 있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 보강주라는 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학사가 운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학기가 지금 개강이 연기가 되었고, 또 2주간의 온라인 강좌로 대체가 되면서 약간 학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과제를 여러분한테 줄 때 이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주차별로 제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주가 이제 1주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 2주차고
3주차, 4주차 이런 식으로 쭉 달력을 보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의 경우에는 일 주일에 3 시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3학점짜리 과목이니까 일 주일에 1, 2, 3 세 번을 만나고 그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1 차시라고 할 거예요. 1 차시, 그다음 시간 2 차시, 그다음 3 차시. 그래서 차시라는 개념이 그 한 시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주차에 1 차시, 2 차시, 3 차시가 있고 2 주차는 4 차시, 5 차시, 6 차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그 넘버를 붙여 나가면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과제는 여러분의 그 포탈에 들어가면 사이버 강의에 그 학습 활동 관리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보시면 과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제 관리에다가 제가 과제를 등록해 줄 거예요. 그러면 과제명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뭐 1주차에 2차시 과제 또는 뭐 몇 월 며칠에 해당하는 과제,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해당하는 과제 등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드리면 여러분이 제출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 제출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요 사이버 강의실 안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제출을 잘 해 주시면 되고, 아래 보면 주차 선택이 있는데 몇 주차에 어떤 요일에 해당하는 수업인지 이런 것들이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홈에서 보면 강의실 안에서 이제 주차를 선택한다. 그래서 몇 주에 몇 주차에 해당하고 어떤 교시에 들은 수업에 대한 과제인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선택한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과제 관리란에서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즉, 해당하는 주차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잘 매치해서 여러분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업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아래에 있는 샘플 예제는 다른 교과목의 예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 노트하고 강의 안이라는 거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예제가 있다고 하면 그 예제에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가 서술을 하고 어떻게 뭐 풀고 또는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서 노트처럼 여기다 필기를 하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 전에 한번 쭉 풀어보는 용도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는 얘는 강의안이에요. 강의안은 뭐냐면 이렇게 솔루션이 쭉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교재는 지금 따로 없지만 그러니까 강의안과 강의 노트로 대체가 될 텐데 강의 안에는 이제 어떤 예제 솔루션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정의랄지 아니면 정리에 대한 증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안을 쭉 읽어보면 되고 강의 노트는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또는 뭐 강의를 보면서 내가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같이 한번 보죠. 수업 계획서에 보시면 출석이 20%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그 규칙이 결석 횟수가 12번을 초과하면 F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3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12번을 초과하면은 F 처리니까 13번부터 이제 F가 되는 거죠. 시험을 아무리 잘 보고 뭐 아무리 퀴즈를 잘 봐도 출석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돼서 여러분 성적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사실 이 온라인 강좌 기간에는 과제 제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과목은 과제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 출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과제가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한 양이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잘 임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각 3번은 결석 1번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 결석 횟수별 감점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면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시험은 여러분이 퀴즈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퀴즈는 이제 정기고사가 아니라 짧게 보는 시험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중간고사 전, 기말고사 전에 1회씩 보려고 했으나 사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테이크홈 이그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30%씩 해서 60점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요것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 상황은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황별로 따라서 제가 공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차별 강의 계획을 한번 보죠. 우선은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된 학생들은 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삼각함수라고 하면은 일단 엄청나게 어려워하거나 그리고 엄청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운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을 배우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그 계열에 따라서 안 배우고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과 대학교 수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 즉 대학교 1-2 학년 때 듣는 어떤 교양 수업이랄지 아니면 전공 수업까지는 고등학교 수학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거의 일치하는 부분도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접근할 때 이제 좀 많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교재를 보더라도 일단 증명이 사실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 과목은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막 증명을 엄청나게 어렵게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일단 개념 이해와 예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뒷부분 이후에 보면은 미분도 나오고요. 적분도 나오고 급수라는 그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뭐 풀이의 급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중간고사 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도 가끔씩 나오게 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나오게 되겠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는 것을 활용할 때 어떻게 이런 함수들이 작용이 되고 이런 성질들이 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삼각함수가 예를 들어서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연속성이 여기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정리에 맞는 증명들을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의 수학은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정한 부분 커버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이 부분을 연습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유형을 파악하면 이렇게 풀면 해결이 되는 이런 류의 연습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시험 위주의 그런 공부법을 익숙해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의 수학은 사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립을 잘 한 다음에 그 정의를 토대로 정리를 증명을 해 보고, 그 정리 증명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 보고, 그리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풀더라도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이론이 적용이 되었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그 결과까지 도달을 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단계별로 증명도 하면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고사에 보이는 그 전 부분에는
사실 되게 단순한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식들도 유도하고 그 유도를 물론 여러분이 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특히나 이제 삼각함수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도 적분도 그리고 급수라는 개념이 쪼끔 어려워지기 시작할 텐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서 나중에 여러분 전공에서 만약에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개설을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또는 이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이 뭐 어떤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수렴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열심히 의견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업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업 계획서 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분, 적분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급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퓨리에 급수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가 왜 활용이 되며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고자 이제 이 수업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삼각함수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은. 뭐 우리 생체 리듬 뭐 바이오 리듬에도 삼각함수가 쓰이고 있고 그 주변을 보면은 뭐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 사실은 뭐 엄청나게 기본적이자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하니까 뭐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도 이제 삼각함수의 그런 활용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급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따로 교재는 지금 정하지 않았고 제가 마련한 강의안과 강의 노트로 운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로도 충분하다면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되지만, 여러분이 이젠 대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난 지식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재를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그 참고할 만한 교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뭐 공지사항을 제가 올려주면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학과 관련해서 기초학습반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초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반은 한 학기에 9번을 만나서 수업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모여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요. 9번의 날짜를 정해서 그날 만나서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해요. 자, 그래서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각자 취약한 부분을 다 통합해서 정리해 보니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사실은 지금 미정이기는 해요. 그러나 매 학기 열려 있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공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초 클리닉은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어 질문이 있어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기가 쪼끔 애매한 경우, 그리고 수업이 정시에 끝나서 빨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돼서 질문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메일로 이제 질문하기는 쪼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클리닉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
4학년이 될 때까지 이 기초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몰랐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는 바람으로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데, 기초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랑 여러분이랑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라는 게 여러분의 얘기를 제가 듣고 솔루션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학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내가 수강하고 있는 그 수학 관련된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를 봤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성적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뭐 '부담스럽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어 좀 편한 마음으로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리포트폴리오라는 그 탭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포트폴리오 탭에서 여러분이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그 상담 프로그램 안에 전문 상담이라는 게 있고, 전문 상담에서 신청란이 있어요. 그럼 그 신청을 할 때 그 해당하는 그 과목의 교수님을 선택을 해서 시간 약속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이게 글쓰기 영역도 있고요. 영어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 수학이라는 그 과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대학교 수학들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에 이제 교양 수학으로 개설된 과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1 학기에는 대학 수학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개설된 삼각함수와 관련된 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형대수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2 학기에는 이산수학이 있고, 즉 우리 학교에서는 전산수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초 미적분학이라는 수업도 있고, 기초 수학도 있고. 기초 수학은 그 방학 중에 개설되는 과목이에요. 방학 중에 기초 수학은 몰입학기에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이제 기초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의 수학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들은 대학 수학, 그리고 미적분학, 그리고 선형대 수학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삼각함수와 그 응용이라는 수업을 개설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단 삼각함수를 상당히 어려워했고, 그리고 미분과 적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또 삼각함수랑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을 또 어려워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학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적분 변환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공에서 또 열심히 해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목이 개설이 됐고, 그런 음 필요성이 충족이 된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는 없지만 제가 제공해 주는 강의안에 보면 구성이 보통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의는 definition이고 우리가 용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어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를 먼저 잘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definition이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잘 숙지를 한다. 고거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화면이 지금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부분이니까 요 화면 보시고 신청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교재 또는 지금 제가 제공하는 강의 안에서 정의를 잘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은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theorem, 정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정리는 참인 명제들을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이미 많은 정리를 접했을 거예요. 가장 뭐 가장 친숙한 예
예를 하나 들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폐 구간에서는 항상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뭐 이런 정리도 있었고 또 뭐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등등등 뭐뭐뭐 정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리들을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그런 정리들이 나오면 그죠? 정리가 나오면 정리는 여러분들이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증명을 다 외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일단 theorem 지금 정의랑 theorem이 나오면 theorem은 여러분이 뭐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으나 그 이론 theore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는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근거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리와 정의로부터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제들을 열심히 많이 풀어 보겠죠. 그래서 예제도 같이 풀어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제가 이제 과제로 주는 것도 있고 문제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굳이 뭐 과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셋을 주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그 강의안과 강의 노트하고 제가 제공하는 과제에서 혹시라도 오타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보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초로 제보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1 점씩 가산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이 어 혹시라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쪼끔 문제 뭐 해설이 잘못됐다든지 뭐 해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발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 학기 수업을 잘 운영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일반 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운영은 이렇게 제가 얼굴이 보이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음성 녹음으로만 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어쨌든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어 이 방식이 쪼끔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잘 따라와 주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그 2 차시죠? 그러니까 2 차시부터 제가 제공하는 링크로 오셔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